네, 핫 이슈 핫 키워드,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핫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핫 이슈에 관한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경1618의 강우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멋진 목소리로 한번 인사 한번. 네. 정식으로 제가 한번 다시. 잠시 후에. 네. 지금 한경1618의 강홍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목욕탕 목소리. 예,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겠어요. 좋으시네요. 네, 얼굴 잘생겼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박혜나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캠퍼스 자벤조이 박혜나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선남선녀 기자님 두 분이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 네. 우리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 또 1618 기자님들은 기사 한 줄을 내기 위해서 정말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취업과 관련된 기사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 속 청년들에게 떠오르는 핫 이슈도 어떤 것들인지 오늘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핫 키워드 세 가지는요. 채용 설명회에서 기억해야 할 5가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고졸 취업, 위기인가 기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히는 자소서의 조건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핫 이슈부터 좀 살펴보죠. 채용 설명회가 핫 이슈로 떠올랐네요. 지금 한창 이제 하반기 채용 시즌이죠? 네, 9월, 10월 중에 이제 채용 설명회가 많이 몰려 있다 보니 학생들이 채용 설명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런 채용 설명회만 잘 활용하셔도 아마 공채 승률을 높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채용 설명회를 가면 막 사은품도 많이 주고 막 강의도 많이 하고 막 그러던데 주로 어떤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기업이 이제 직접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학교로 이제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업이 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이제 답변을 잘 해주시고요. 입사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도 많이 전수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 면제 같은 이제 특혜도 간혹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채용 설명회는 진짜 빼놓지 말고 가야 될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곳에서 지금 열고 있나요? 네, 모든 기업이 전반적으로 채용 설명회를 다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현대해상, LS기업, 그다음에 IBK 기업은행, 그다음 이베이 코리아가 채용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예, 이거 좀 꼭 좀 챙기셨다가 내가 지원할 기업이 채용 설명회를 연다 하면은 꼭 좀 가셔야 될 것 같고 이 채용 설명회에서 꼭 기억해야 할 5가지가 있다는 게 지금 저희 키워드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기업이 말하는 진짜 인재상을 찾는 것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상에 대한 정보는 보시면은 기업 홈페이지에도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채용 설명회를 가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뭐 성실성, 뭐 창의성 이런 거 말고도 기업에서 CEO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용어나 이제 회사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CJ GLS의 경우에는 CEO가 악될 끝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될 끝도? 네, 이게 뭐죠? 굉장히 이제 생소한 단어시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악착같이 될 때까지 끝까지 도전하자의 줄임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현장에 가서 이런 단어를 잘 캐치하셔서 자소서나 면접에서 활용하시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좋은 같습니다.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재상만 쭈루루 그냥 외우는 것보다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어떤 인재를 찾는가를 채용 설명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또 두 번째 팁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해야 될 5가지. 네, 두 번째는 이제 채용 프로세스의 변화를 가서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시즌마다 채용 설명회 프로세스가 계속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변화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이런 채용 설명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스펙 기입 부분을 삭제해서 이번에는 자소서의 비중을 높이겠다. 그리고 아니면 뭐 서류 전형에서 3배수를 뽑아서 그다음 뭐 전형을 진행하겠다 같은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시면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또 직접 설명해 주기 때문에 더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고 자, 그럼 또 나머지 우리 채용 설명회 가는 학생들에게 나머지 또 어떠한 팁들을 전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다음은 이제 조금
빨리 움직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너무 제 시간에 맞춰서 가시는 것보다는 1시간에서 30분 정도는 일찍 가셔서 네. 이제 명당이라고 하죠. 앞에 있는 좋은 이제 자리. 인사 담당자와 이제 네.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이제 착석을 하셔서 조금 더 본인을 이제 어필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명함도 챙겨 오시면 추후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인사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 명함에 있는 연락처로 내가 따로 연락을 해도 되는 건지 약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귀찮게 하지 말라고 네. 그럴까 봐. 괜히 막 하대당하고 그러니까요. 전화 누구세요? 이러면 끊어버리고 어떡하죠? 스팸 처리 당하고 막.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생각보다 인사 담당자분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많이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혹시 막 전화를 이제 끊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시면 네. 메일로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메일. 근데 메일을 쓰는 것도 이제 간단한 팁이 있다면 이제 너무 길게 쓰시는 것보다는 짧고 간결하게 네. 쓰시는 게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채용 설명회에서 인사드린 뭐 지원자 누구입니다라고 간단히 소개를 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본인을 조금 더 어필하기 위해서 뭐 몇 월 며칠 어느 채용 설명회에서 뭐 이런 질문을 드렸던 지원자 누구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네, 말씀을 하시면 이 친구구나 하면서 조금 더 답변을 잘 해주실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자, 팁 4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마지막 네. 5번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예. 다 마지막 주셨나요? 한 가지 더 보너스로 그러니까 보너스. 알려드리자면 예. 네, 그 마지막에 끝날 때 가끔 이제 행운권 추첨이나 선물 증정 이벤트 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깨알같이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런 예. 선물 같은 거 받으면 또 괜히 기분도 좋고 그런 거니까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만나봤고요. 이제 2번째 핫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네네. 2번째 핫 이슈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졸 채용 위기인가 기회인가였죠. 네, 맞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고졸 취업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우리 같은데요. 고졸 채용 또 전문 기자님이시니까. 네. 고졸 취업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네.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MB 정부가 시작되면서부터 고졸 취업이 이제 활성화가 됐었는데요. 네.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좀 사회적 입지가 좀 다소 낮았던 특성화 고등학교, 예전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죠. 실업계 고등학교를 이제 대학보다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이제 사회 진출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이제 산업 일꾼들을 본격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은 해에 독일 도제식 교육을 모티브로 한 이제 마이스터고를 이제 열면서 네. 정부 중점 국정 과제로 선정하면서 이제 고졸 취업 활성화가 바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최근 몇 년 사이에 고졸 취업 붐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 것만큼은 네네. 사실인데 네. 현재 고졸 취업의 규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네. 2014년도 4월 1일자 기준으로 고졸 취업이 44.2%로 네. 작년에 비해서 이제 작년이 40.9%에 비해서 상승했네요. 조금 상승한 수치고요. 네. 예. 사실 13년 만에 취업률이 진학률을 앞선 수치입니다. 오, 진학률보다 오히려 채용률이 더 앞섰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군요. 예. 이러고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고졸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기업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무래도 고졸 채용이 정부의 중점 과제였다 보니까 기업 측면에서도 이제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대기업을 비롯해서 공기업 그리고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이제 고졸 취업이 네.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있군요. 네네. 예. 아무튼 그렇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정부의 과제니까 당연히 고졸 채용을 한다 치지만 네. 실제로 그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지 기업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8월에 네. 한 업체에서 183개 기업 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하반기 고졸 채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50.8% 이제 절반이 넘는 수치죠. 하반기 고졸 채용이 있다고 답변을 했고요. 계획이 있다. 네네. 왜 고졸 채용을 하는 이유를 이제 살펴보니까 예.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학력보다 능력이 중요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더 컸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무가 아니라서 그리고 더 많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순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고졸 채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결코 위기는 아닌 것 같다는 같은데. 생각이 들고 예. 기회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네, 이렇게만 보면
고졸 채용이 아주 순항을 하고 있다고 네,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채용 이슈는 정부가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정부 이슈대로 항상 정부가 제시하는 이슈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난 MB 정부의 고졸 채용이 이제 중점 과제였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경단녀 채용. 네. 여성 대통령. 네네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경력이 이제 단절된 여성들, 즉 이제 주부들의 채용으로 이슈가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렇군요. 아무튼 고졸 채용 제도를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면은 뭐 그들에게는 영원히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셈인 것 같고 그 취업 현장에 이제 취재를 다니시다 보면요, 우리 고졸 취업 준비생들은 좀 어떤 고민들을 많이 안고 있나요? 사실 그 고졸 채용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회사 사회에 이제 진출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승진이나 대졸자 이제 그 대학 학위가 없다 보니까 승진 부분에서 뭐 좀 어려움을 불이익 받을까 봐. 네네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고졸 채용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전문적인 과를 졸업한 친구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 친구들은 채용에 있어서만큼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근데 특성화고나 이제 마이스터고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워낙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원율도 굉장히 높고요. 이제 지원율에 비해서 이제 그 채용 인원은 다소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걱정을 피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학생들 이렇게 전문적인 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방법들을 좀 취하고 있나요, 그 친구들은? 사실 그 부분도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관리 아닌 관리를 이제 해주는 거죠, 학생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 취업이 되지 않고 이제 대학 진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관리되는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소홀해지고 혼자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이제 각개전투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돌봐주실 때 최대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말 잘 들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고졸 채용은 좀 어떻게 좀 뒤처져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MB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고졸 채용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 모티브로 가져온 게 이제 독일의 이제 그 도제식 교육, 마이스터고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이제 성장이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그 채용 이슈가 아니라 꾸준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꾸준한 이제 채용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정책적으로 계속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핫 이슈 알아볼까요? 네, 뽑히는 자소서의 조건입니다. 뭐 잘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어떤 이유, 이게 핫 이슈가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조금씩 이제 자소서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스펙란을 없애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제 서류 전형에서 기업들이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자소서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인사 담당자분들을 만나보면 뭐 영어 점수 조금 높이는 시간에 차라리 자소서 쓰는데 집중해라라는 조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제 뽑히는 자소서가 꼭 갖춰야 될 조건들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인데 하나씩 좀 공개를 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직무와의 연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사 담당자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늘 하시는 얘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 부분을 잘 못 맞추다 보니까 항상 이제 탈락의 이제 고배를 마시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항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자소서에 성장 배경, 뭐 강점, 약점, 지원 동기 등이 있는데 이것들 모두 다 직무와 연관성을 좀 핵심을 맞춰서 쓰시면 뽑히는 자소서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영업 쪽을 희망하거나 뭐 MD 쪽을 희망하거나 뭐 다양한
것마다 다 다른 경험들을 좀 녹여내야지 먹히는 거군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예.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잘 맞춰서 쓰셔야죠. 네, 어떤 경험들을 담으면 좋을까요? 다양한 뭐 대외 경험도 괜찮고 뭐 학교 활동도 괜찮은데 네. 직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 경험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실한 입사 지원자를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성실성을 어필할 때는 뭐 학창 시절에 한 번쯤들 받으신 개근상을 활용하셔도 좋은 소스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한 지원자의 80% 이상이 동아리 행사 기획이나 축제 기획 같은 경험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그런 뭐 내용은 어떠냐 하고 여쭤보니까 이제는 너무 식상하다.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자님도 이제 취업을 하실 때 기자 직군을 지원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경험들을 좀 잘 살려서 자소서를 쓰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길래 합격하셨나요? 저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 대학생 기자단 활동을 좀 그쪽을 지원하기 때문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잘 녹여서 써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강호민 기자님도 자소서 쓸 때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이게 합격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많이 써야지 좀 잘 어필이 되던가요? 저는 이제 제가 살아온 부분을 조금 이제 강조하는 부분 좀 했었죠. 어떤 삶을 사셨길래 좀 궁금해지네요. 네. 여기서 이제 뭐 싸게 풀 수는 없고요. 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다양한 경험을 잘 녹여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역시 좀 기자 직군하고 잘 어울리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진 않은데요.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분야에 좀 이제 종사를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높이 사서 저를 좀 뽑아주지 않으셨까. 그리고 일단 면접에 딱 들어서면은 인사 담당자를 좀 압도하셨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굵고 좀 믿음직스럽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도움 받으셨어요?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뽑히는 자소서의 조건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보통 우리 학생들의 자소서를 보면 이렇게 소제목을 많이 다는 경우도 있던데 이렇게 소제목을 다는 것도 좋은 편인가요? 네, 소제목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제목의 역할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걸 보고 읽느냐 마느냐 결정하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인사 담당자들은 그걸 미끼 상품이라고.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읽어야 할 자소서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목만 보고 읽고 싶다,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해서 이제 미끼 상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제목 쓰실 때 단순하게 그냥 깔끔한 정리성 소제목이 아니라 읽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궁금하게끔. 어떤 좀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섹시하게 뽑아 소제목을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고민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학생들의 자소서 부분도 취재를 많이 하실 텐데 그때마다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느끼시는 점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소제목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축제 주점에서 20만 원으로 뭐 3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이런 제목들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지금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다 예상이 가능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류 자소서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소서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다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도 뭔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함축적인 이제 제목을 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또 전해주실 팁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한번 다 들어보죠. 오늘 다 오픈하는 건가요? 인사 담당자들을 이제 만나보면은 지금 같은 채용 시즌에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서류 전형이 시작되면은 보통 한 명의 인사 담당자가 이제 하루에 확인해야 할 자소서의 양이 300개가 넘는다고 해요. 못 읽겠네요. 네, 그렇죠. 근무 시간 내에는 소화할 수도 없고 야근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제한적이고 양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공들여서 자소서를 쓰는데 그거를 읽어줄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의 자소서를 어필할 수 있게 가시성을 이제 높이는 게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글만 빽빽하게 쓰는 자소서보다는 중간중간 영어나 숫자를 좀 섞어 주시면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만 자주 쓰는 이제
용어들이 있잖아요. 약어들도 있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자주 이제 섞어 쓰시면 조금 더 눈에 띄는 자소서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치 활용을 삼가해야 되겠지만 네. 가끔 그런 게 이제 어필이 된다. 네네. 이모티콘 같은 거 안 되죠? 수고하세요 이런 웃음 안 됩니다. 그런 거 절대 안 되고. 물결 뽑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뽑히는 자소서의 조건 알아봤어요. 네, 이렇게 오늘 두 분 기자님과 함께 이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핫 이슈 핫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 전국의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저희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취재를 많이 하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느끼셨겠지만 끝으로 우리 취준생들에게 조금 격려의 말씀 같은 거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 한마디. 예. 네, 저는 이제 많은 취준생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제 고졸 취업을 준비하는 네. 우리 고졸 학생들한테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네. 뭐 정부의 이슈가 좀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상심해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하는 대로 열심히 취업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할 일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박혜나 기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현장에서 그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보면 의외로 학생들이 도전적인 경험을 했던 사례가 굉장히 적다고 해요. 학생들이 그 취업의 압박을 느끼면서 너무 이제 영어 공부나 자격증 따는 데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 굉장히 적은데 대학교 1학년부터 차근차근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시면 자연스럽게 취업 준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 핫 이슈 핫 키워드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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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